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뉴스가 나왔죠. 그 배우 황보라 씨가 우리 김용곤 씨 있지 않습니까? 제가 김용곤 사주 푼 적이 있어요. 75세인데도 어떻게 애를 가졌냐는 타필 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푼 적이 있습니다. 김용곤 씨. 그 김용곤 씨의 아들이 이제 하정우가 있고 이 차현우가 있죠. 이 차현우랑 황보라 씨가 작년에 혼인신고를 하고요. 오늘에서야 이제 결혼했다는 이제 소식을 알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황보라 씨, 차현우 씨 한번 궁합을 풀까 하는데요. 황보라 씨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게 탁 보면 그냥 일견에서 나와요.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황보라 씨를 보면요, 가을에 태어난 유금이에요. 가을에 태어난 계수라 해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다 천간도 또 신이해서 금생수니까 굉장히 똑똑해서 어쨌든 가을에 태어난 계수다. 용신은 화를 써요. 화. 여기 이제 화 병인으로 가고 정묘로 가죠. 이렇게 정묘 4이 5이. 자, 용신 화고요. 계수 신강하니까 목을 또 용신 씁니다. 목을. 자, 여기 보시면은 물이고 금.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4개고 금이 2개니까 굉장히 강한 신강사주입니다. 초신강사주. 자, 근데 이 황보라 씨 사주를 딱 보는 순간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70%의 확률로 이 사람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보라 씨 사주의 이혼수가 너무 강하다. 예,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이혼수가 너무 강합니다. 황보라 씨. 거의 70% 확률인데, 물론 이제 41에 결혼하니까 뭐 어느 정도 또 액땜이 됐다고 뭐 말할 수도 있을까 한데, 기본적으로 이 운 자체가요, 축운 현재 축대원에 결혼했는데, 그쵸? 축대원에 결혼했어요. 근데 자, 제가 뭐랬냐면 결혼은 식상의 운에 산다. 계수의 식상은 바로 목이에요. 나무예요. 자, 올해가 이민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해서 결혼에 대한 공개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계묘. 이렇게 해서 나무가 오니까 식상이니까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대운이 너무 안 좋아요. 축대운이 너무 안 좋고. 이게 이 결혼하신 분한테 제가 참 쉽지 않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를.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명략을 가리키기 위한 어떤 사주 동영상을 푸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제가 팩트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명략 이론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명략 이론을. 명략 이론에서 본다면은 현재 대운이 너무 안 좋다, 결혼하기에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 이제 41세 병화로 가는데, 이 병화가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병화가 신금이랑 합을 칩니다. 이렇게 병신합을 치면 뭐가 된다? 수가 되는 거예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혼수가 왜 이혼수냐면요, 신강사주에 똑같은 게 2개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군비쟁제로 이혼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금조차도 내년부터는 뭐가 된다?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2, 3가 돼. 물이 모두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42세 이후에 한 5년 동안 이혼수가 상당히 강하다. 막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률 70%라고 저는 대충 알고 있고요. 다만 나이가 들어서 가는 거니까 제가 뭐라 말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 궁합의 문제가 있어요. 또 궁합이 좋으면요, 또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래서 이혼수가 강한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 그럴 땐 어떻게 한다? 내 상대방과 나와의 합이 좋으면요, 그래도 비켜갈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황보라 씨 이 사람 한 사람만 봐가지고는 이혼수가 무려 70%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황보라 씨와 결혼하는 이 차현우 씨 사주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차현우 씨는요, 인목에 태어난, 이 인은 겨울에 여러분들, 임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조우로는 화가용신이고, 임수 신약사주예요. 물론 이게 얼핏 보면은 이 경신도 있고 자도 있고 해서 신강 같기도 하지만 이
월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무인월이라서 저는 뭐 신약으로 일단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약으로 봐야겠다. 그럼 임수 신약이니까 이 사주는요, 물이 작죠, 물이. 이런 면에서 궁합이 좋은 거죠. 왜? 여기는 물바다고, 나는 물이 없고, 물바다 물이 없고 하니까 요 궁합은 그런대로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행의 궁합이 좋을 때는 이온수를 아주 완화시켜 줍니다. 이온수를 완화시켜 줘요. 그래서 저는 이온수 원래 황보라 씨 개인 사주로 딱 볼 때는 70%였는데 두 사람의 궁합을 보고 느낀 것보다 50%다 이온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차윤희 씨의 운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보면은 여기 현재 5대운이거든요. 5대운. 그러면 여기 임자일에 5대운이니까 또 좌우충이죠. 이것도 별로인 거예요, 사실은. 일지상충이니까 이게 사실은 이온수가 되는 겁니다. 이온수가. 그러니까 현재도 이온수가 상존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48가지. 그러니까 44, 45, 46, 47, 48까지 이온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황보라 씨도 내년부터 5년 동안 이온수가 들어오니까 41, 42, 43, 44, 45, 46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황보라 씨의 이온 타이밍, 이온수하고 그 시점하고 차윤희 씨랑 좀 같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땐 같아요. 이게 같을 때는 그만큼 더 징후가 농후하다 할 수 있어요. 농후하다고. 그리고 이 차윤희 사주에는 시를 모른다는 전제에서 무죄예요, 무죄. 여자가 없습니다, 무죄예요. 여자가 없어요. 또 황보라 씨 사주에는 시를 모른다는 전제에서 무관입니다. 남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보라 씨는 무관이고 차윤희 씨는 무죄인 거예요, 무죄. 하나는 남자 없고 하나는 여자 없고. 쉽지 않은 궁합을 갖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궁합을. 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본다면요, 황보라 씨와 차윤희 씨의 이온수는 50%다. 황보라 씨가 원래 갖고 태어난 이 요소 너무 강하다. 강하다. 다만 황보라 씨는 물이 많고 차윤희 씨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얘기다. 그래서 원래 이온수 70%인데 요거를 50%로 딱 감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바람직한 결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혼인신고를 해놓고 이것을 어나운스한 거는 오래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액땜의 하나거든요. 액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안 하고서 2, 3년 있다 혼인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액땜인 방법이 또 되고요. 지금 이렇게 혼인신고 해놓고 어나운스 하지 않은 상태로 가면서 어나운스 하는 것도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평범치 않으니까 액땜일 수도 있겠죠. 이래서 여튼 황보라 씨와 차윤희 씨의 결혼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썩 바람직하지 않고, 이온수가 그래도 한 50% 정도 되지 않겠느냐. 50%.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